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의해 법, 정치적으로 평등할 권리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3 학생이에요. 오늘은 제게 너무나 역사적인 날이에요. 생애 첫 투표에 참여하는 날이거든요. 투표 장소에 도착하기까지 턱이 있거나 계단으로만 올라갈 수 있는 곳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늦지 않도록 조금 더 서둘렀어요. 투표소가 생각보다 멀지만 별로 상관은 없어요. 저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것은 제 권리이자 의무잖아요. 다만 장애인들이 투표소나 경찰서, 법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시설이나 보조기구 등 좀 더 접근하기 쉽고 참여하기 편한 지원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에게 투표를 할 생각이에요. 제 소중한 한 표를 투표함에 직접 넣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레요. 이번 시간에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중 제5조 평등과 차별 금지, 제12조 법 앞에 평등, 제13조 사법 접근성, 제29조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5조 평등과 차별 금지. 모든 사람은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평등한 존재예요. 성별이나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이나 직업, 그리고 장애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 돼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 조항을 마련하였어요. 이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등한 보호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장애로 인한 모든 차별은 금지해야 하고 장애인의 평등을 촉진시키거나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들은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조항은 장애를 이유로 한 기회 박탈이나 물리적 또는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조항 내용 중 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네, 우선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조치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말해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합리적 편의나 적극적 우대 조치와 같은 정책은 비장애인 입장에서 역차별일까요? 아닙니다.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유사하거나 동등한 환경을 형성해준다는 점에서 사실상 모두의 평등을 증진시키는 조치라는 의미죠. 여기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두 학생이 있어요. 두 학생 중 남학생은 시력이 많이 좋지 않아요. 두 학생이 평등하게 수능 시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학생에게는 글자가 크게 보이는 확대 시험지와 시험 시간을 연장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두 학생은 유사한 조건에서 평등하게 시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퀴즈를 풀어볼까요? 장애인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는 차별일까요? 차별이 아닐까요? 정답은 차별이 아닙니다. 합리적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사람 또는 기관에게 불균형적이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가 합리적으로 제공되어야 해요.
제12조 법 앞의 평등. 미국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선거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대선 후보였던 질 스타인은 조금 특별한 공약집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유권자 공약집이라는 이름의 이 책자는 큰 글씨체와 쉬운 단어, 그리고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누구나 쉽게 유권자 등록부터 투표까지 선거 방식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질 스타인이 자신의 프로필까지 간단하게 줄이며 이 같은 글씨와 그림을 책자에 넣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후보자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질 스타인의 사례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대 대선 때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공약집이 발간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진정한 평등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낸 대선 후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분명히 박수를 쳐줄 일이죠. 법적인 의무를 준수하고 법 앞에서의 평등을 누리는 것은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요소예요.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어려운 사례가 장애인에게는 종종 있어 왔어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12조 법 앞의 평등 조항이 마련됐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장애인은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고 이들이 법적 능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또한 법적 능력의 행사와 관련한 모든 조치들이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인권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제도를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호제도는 공정하게 법적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아, 보호제도가 그런 것이군요. 그럼 이 조항에서 말하는 보호제도에 대리인 제도도 포함되나요? 대리인 제도는 포함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리인 제도는 대리인이 장애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법적 권한 행사를 오남용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있고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어 이 조항에서 삭제되었답니다. 법 앞에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한 개인이 존엄성을 인정하고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며 결혼이나 노동, 정치 참여, 투표 등과 같은 전반적인 삶의 여러 과정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바탕이 돼요. 따라서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법적 능력의 보장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거예요. 이 조항의 실현을 통해서 장애인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테두리로서 법이 작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퀴즈를 풀어볼까요? 장애인이 법적 권리를 누리기 위해 특별한 경우 보조 지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 지원의 목표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다른 사람이 장애인 당사자를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 2번.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 정답은 2번이에요. 장애 유형과 그 정도에 따라 보장되는 보조 지원이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겠죠? 제13조 사법 접근성. 혹시 진술 조력인 제도를 아시나요? 장애인을 잘 이해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진술 조력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한 사례로 지적 장애인의 구속 수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켜 조사를 받을 수 있음에도 경찰이 이를 고지하지 않아
정당한 변론을 못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장애인이 모든 법적 절차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13조 사법 접근성 조항이 마련되었어요. 당사국은 수사, 예심 단계 등 모든 법적 절차에서 장애인이 직간접적인 참가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해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 제공을 보장하며 이를 위해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한 사법행정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장려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법 앞에서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와 법적 능력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장애인에게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상호 모순이겠죠. 제13조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법적 절차상에서 장애인을 위한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9조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설레는 마음으로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K 의원. 그녀는 오늘 여의도에 첫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K 의원의 첫 출근은 그녀와 늘 함께하는 안내견 제이와의 출근이라 더욱 의미가 있었어요. 제이는 국회에 출입이 허용된 최초의 동물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그녀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전에는 보안상 안내견의 동반이 허용되지 않았었죠. 그러나 K 의원의 원활한 정치활동에 꼭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이번에 처음으로 안내견 출입이 허용되었어요. 달라진 국회는 안내견 제이가 K 의원의 의원 활동을 더 잘 보조하도록 대기할 장소를 마련하는 등 적절한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동반자인데요. 안내견과 함께 국회에서 일하게 될 K 의원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안내견이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하게 되었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훨씬 더 빨리 안내견의 출입이 허용되었을 텐데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공적 생활 참여 보장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제29조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조항이 마련되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정치적 권리와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해요. 구체적으로 장애인이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 및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장애인이 공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효과적, 완전한 참여가 가능한 환경을 증진해야 해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장애인의 공적 활동이 차별 없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접근성 보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하도록 시설이나 자료, 환경 등을 보장해야 해요. 투표를 비롯한 모든 정치 활동에서 역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는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경우에 장애인들이 신뢰하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해요. 최근 우리 사회는 투표 등 모든 정치 활동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좀 더 쉬우면서도 확실한 비밀 투표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도입되고 있고 원활한 정치 참여를 위한 제도가 개선되고 있어요. 국회 상임위 회의 및 입법활동 중계 시 수어와 폐쇄 자막, 화면 해설 제공도 의무화될 전망이죠. 장벽 없이
누구나 정치와 공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세상. 앞으로 계속 만들어가야 하겠죠. 퀴즈를 풀어볼까요? 장애인이 정치와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하도록 시설, 자료, 보조기술, 지원사 등의 환경을 갖춰 내모를 보장해야 한다. 여기서 네모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입니다. 장애인이 법, 정치적으로 평등할 권리. 그 권리들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5조 평등과 차별 금지. 장애인은 법 앞에서 차별 없이 동등한 보호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12조 법 앞에 평등. 장애인은 법 앞에서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13조 사법 접근성. 장애인은 모든 사법 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제29조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장애인은 동등하게 정치와 공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